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사용할 건데, 이 툴은 이제 젯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입니다. 물론 이제 상용 버전과 무료 버전으로 나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무료 버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툴이 필요하듯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이제 좋은 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가 되었다면은 이 좋은 도구를 얻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무료 툴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인텔리제이 IDE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JDK도 마찬가지로 무료 배포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자바 JDK를 이제 설치를 해 볼 건데, 이 JDK를 왜 설치해야 되냐면, 이제 코틀린은 물론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JVM 상에서 동작하는 코틀린을 사용할 겁니다. 이 JVM을 이용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바 가상 머신이 돌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자바를 돌릴 수 있죠. 물론이죠. 하지만 코틀린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존 자바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코틀린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틀린 JVM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든 코드는 그대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코틀린 JS나 아니면 네이티브 상의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도 이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JDK를 설치할 건데, 이 JDK를 관리하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곳, 이 오라클 JDK와 오픈 JDK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이 두 개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 JDK는 주로 구독이라는 걸 통해서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매를 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버전은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구독 방식이 아닌 라이센스 피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오픈 JDK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 JDK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 그 보안 서비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발표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는 어떠한 보안 패치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새로운 6개월마다 새로운 것을 깔아주거나 해야 되는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라클이 그 구독이라는 걸 통해서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오라클 JDK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오픈 JDK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이 제공하는 특수한 API는 빠져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코틀린을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픈 JDK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오픈 JDK를 가져다가 제3자, 제3의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줄인데, 이 아줄의 줄루라는 것은 이제 TCK 인증을 통과하기도 했고, TCK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자바의 API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통과한 이제 오픈 JDK를 묶어서 배포하는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버전을 쓰면 딱히 어떤 라이센스 피를 내지 않고도 이제 충분한 패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줄루라는 버전 말고도 이제 레드햇에서 만든 오픈 JDK 버전도 있고 혹은 따로 그 IBM이나 어떤 특정 회사가 모여서 만든 오픈 JDK도 있습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아줄의 줄루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하는 배포판이 선택이 됐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줄 시스템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이 아줄 시스템의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자바 버전을 나열하고 있고, 이 자바 버전 중에 이제 12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버전은 이제 교재와 맞춰서 이제 자바 8, 자바 8 버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바 8 버전을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할 거는 타겟 시스템, 이제 운영체제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윈도우즈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걸 리눅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윈도우즈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스크롤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JRE가 있고 JDK가 있죠. JRE는 Java Runtime Environment죠. 그래서 이제 환경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API, 그 개발할 수 있는 API는 빼고 자바를 구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개발을 같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JDK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JDK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JDK라고 쓰여진 부분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제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로 나눠져 있고, 만일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비트도 나열되어 있죠. 32비트와 64비트 버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 아키텍처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64비트 환경에서 32비트를 써도 됩니다만 각 컴퓨터에 맞는 비트 환경을 그대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본인의 컴퓨터의 그 환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포즈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정보가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 정보의 밑에 시스템 종류에 보면은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설치된 메모리는 4기가 이상이 있으면 좋겠죠. 계속해서 64비트 버전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JDK 64비트 버전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압축 제공된 이제 파일이고 하나는 설치형 버전입니다. MSI. 자, 그러면 이제 설치형 버전으로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자, 여기 MSI 버전에 클릭.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이 줄루라는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 볼까요? 자,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저는 64비트 버전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next. 그리고 이 설치될 폴더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윈도우 R 버튼 누르고 노트패드라고 칩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패드가 나올 텐데 여기다 해당 위치를 일단 적어 놓읍시다. 나중에 환경 변수에다 넣기 위해서 이제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미리 넣어둡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자, 설치.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누르고, 자, 그럼 이 윈도우 포즈키 누르면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죠. 자,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환경 변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세 번째 탭에 고급이라는 탭에 있습니다. 고급이라는 탭에 환경 변수 클릭. 자, 그럼 이제 환경 변수가 나오죠. 이 환경 변수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자바 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자, 저는 이제 자바 이 줄루라는 버전 이미 설치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바 홈이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자바 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복사 붙여놨던 요 메모장에 있는 요 디렉토리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합니다.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그 변수 값에 줄로 위치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게 자바의 홈 디렉토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물론 우리 앞서 제가 넣어놓은 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바 홈을 이제 자바라는 파일이 어디서든지 읽히게 하려면은 패스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보면 요 패스 경로죠. 이 자바 명령어를 어디서든지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에다가 넣어줘야 합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 자, 그러면 기존에 환경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의 그 PC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자, %java home %bin 자, 슬래시. 자, 이렇게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전체 경로, 제가 앞서 넣은 것처럼 이렇게 전체 경로를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바 개발 툴이 어디서든지 읽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하나만 넣어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경로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확인. 윈도우 R. 자, cmd.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이라고 치면 이제 나옵니다. 자바 C. 컴파일러죠? 컴파일러도 제대로 읽혀서 나오는지 확인. 자, 이게 이제 되면은 경로상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exit 해서 명령창을 나갑니다. 지금 이제 자바 설치는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요 웹사이트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웹사이트로 이동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를 이동하고 나면 인텔리제이에 이제 다운로드 바로 나오죠. 여기 쿠키를 허용하겠습니다. 예스 누르시고 일단 나중에 저희 그 상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 이 개발 도구도 윈도우용, 맥용, 이제 리눅스용 이제 세 가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제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되었다.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이 개발을 하실 때는 물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얼티밋 버전이 있습니다. 웹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를 개발하기 위한 뭔가 추가적인 도구들이 이 안에 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활용해 볼 것은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해서 이제 충분히 개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해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충분한 앱을 만드는데 뭐 불충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하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구를 설치하기 전에 이 도구에서 사용할 폰트를 좀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소개된 이 D2 코딩이라는 이 글자체를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글자가 한글과 같이 쓸 때 상당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야 코딩할 때 좀 즐겁죠. 그래서 이 폰트를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폰트를 사용해서 이제 좀 더 눈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최신 버전 1.3.2네요. 자, 이걸 클릭해서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자, 여기 안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들을 하나씩 설치해 보죠. 먼저 폰트부터 먼저 준비해 둘까요? D2 코딩이라고 하는, 자, 요거를 압축을 해제합니다. 자, 그럼 이제 D2 코딩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이 코딩, 몇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D2 코딩 기본적인 버전을 설치해 볼까요? 저기 오른쪽 버튼 설치. 자, 다운로드로 올라가서 이제 아이디, 자, 인텔리제이 아이디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버전. 자, 더블 클릭. 자, 실행. 예. 자, 이제 설치는 거의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설치의 위치도 그대로. 예. 실행 설치 버전이 나오는데, 32비트 런처를 둘 것인지 64비트를 둘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와 맞춰서 64비트 런처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바나 그루비, KT라는 어떤 확장자를 연결해 준다는 건데, 이 확장자는 이제 KT만 연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냥 두셔도 됩니다. 따로 우리가 KT 파일을 따로 열진 않고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 거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패스, 경로도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갱신해 주는데, 우린 이미 이제 환경 변수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넥스트. 자, 젯브레인 패키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바로 실행해도 되고, 자,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걸 실행해도 되겠죠? 자, 먼저 피니시. 이제 설치를 완료를 하고 이 창을 다 내려봅시다. 창을 다 내리고,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텔리제이 아이디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최초로 실행하게 되면은 기존에 설정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옵션 버튼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없죠. 그런 경우에는 Do Not Import Setting, 이제 제일 최초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 먼저 세팅할 거는 이제 UI의 테마입니다. 물론 이런 세팅들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만일에 야간에 주로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라면 드라큘라. 그래서 좀 눈을 보호할 수 있겠죠? 약간 이제 어두운 바탕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버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환한 형태가 되겠죠?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에는 라이트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버튼 Next. 자, 여기는 이제 기본 디폴트 플러그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빌드 툴부터 뭐 테스트 툴, 버전 컨트롤,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에 있는 API나 기타 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디폴트로 갈 건데 나중에 이 툴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툴들은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몇 가지 필요 없는 것들, 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자바의 그 UI 디자인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 없죠. 하지만 이제 그대로 둘까요? 이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특징으로 스칼라나 뭐 부임 형태로 바꾼다든가 뭐 트레이너를 설치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환경에 익숙하신 분이 쓰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대로 다 둡니다. 설치하지 않고 만일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동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너를 설치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랙티브한 어떤 대화창이 떠서 이제 뭔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도 요건 제외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Start Using IntelliJ ID를 이제 눌러서 시작합니다.